오늘 타임스크립트 기반의 의미론적 코딩 모델 연구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전남대학교 김진수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오승민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양명수 대표님이나 김기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다른 분들은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봤고요. 오늘 다른 대표님들도 못 보셨던 부분까지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TMI이긴 하지만 제가 다음 주에 박사 디펜스 1차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하긴 했고 제가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4가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왜 코드 LM은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샘 코드에 대한 논문 설명, 그리고 그 안에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의미내적 코딩을 위한 그 시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이 샘 코드라고 하는 이제 기반 기술에서는 코드 LM은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기존의 코드 LM 학습들은 파이썬, 자바, C++ 같은 다양한 이제 코드 실제 구문을 학습시키는지 아니면은 설명문, 그 문서, 도큐먼트, API, 문서 같은 거를 자기네 텍스트로 입력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코딩을 할 때에는 그 단순히 텍스트가 아닌 이게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가 있는지 실행 흐름이 어떻게 되고 변수가 이 함수를 거쳤을 때 어떤 아웃풋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코드 LM은 그거를 그냥 텍스트, 그냥 글자 단위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학습을 잘 못 이해하지 그 기존의 코드 LM들은 코드를 생성하고 만들어주긴 하지만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리스트에서 양수만 더하여 합계를 반환을 하는 함수를 짜달라고 하고 이 함수를 코드 LM한테 이 함수의 그 아래 보이시는 단위 테스트를 넣었을 때 어떠한 아웃풋이 나올까라고 하는 이런 예제를 줬을 때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짝수가 포함되면 0이 반환되고 아니면은 그 양수만 더해지는 저런 이제 그 구문들이 있는데 저 구문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1, 4, 5가 나왔었을 때 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0을 반환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잘못 이해해서 전체 그 인수를 다 합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반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적인 코드 학습을 기반이 되어 있는 코드 LM이 아닌 이 샘 코드라고 하는 이제 논문과 이 GitHub 같은 경우는 의미론적 코딩이 필요하다. 그런 그 코드의 구문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 립스에서 발표되었고 저자 같은 경우는 여기 써져 있는 양력 같은 경우는 인턴 생활을 다 했고 코드 투 LM 같은 이제 그 LLM을 코드 바이브 코딩하는데 이제 접목하는 부분에 많은 그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코드 LLM이나 샘코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정적인 텍스트 논속을 극복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포괄적인 의미론을 학습시키자. 그리고 모놀로그 추론이라는 거를 학습시키자라고 하는 2가지 전략과 PYX 그리고 PYSR이라고 하는 고품질 의미론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포괄적인 의미론과 모놀로그 추론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적인 실행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텍스트 풀어내자. 그러면 이 포괄적인 의미론이 뭐고 모놀로그 추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론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모놀로그 추론은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아래에 보이시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학습시킬 때는 이런 텍스트로 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LLM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4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근사적, 기호적, 추상적, 운용적 의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근사적이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가장 그 추상적인 목표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심벌릭 시멘틱스가 실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에 기반한 코드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왼쪽 아래에 추상적 시멘틱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만들 때 필요한 제약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오른쪽 아래 오퍼레이션 그 시멘틱은 실제로 이 상태가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되는지 이터레이션 1에는 이 인덱스가 0번이었을 때 에너지가 몇이고 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맨 첫 번째 말했던 코드 LM이 이해하는 정적인 그 코드 생성론에서는 이렇게 어프로시메이트 시멘틱이랑 심플릭 시멘틱 그러니까 추상적인 목적에 대한 그 텍스트와 그거에 해당되는 솔루션만 줬는데 이 모델에서 하고 싶은 부분은 아래 어떠한 제약사항이 있고 어떠한 우선 조건이 있고 그 솔루션과 이 텍스트를 만들어가면서 이러한 이제 인풋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떠한 상황으로 흐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 4가지 부분을 다 포함한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포괄적인 의미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모놀로그 추론,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순방향과 역방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방향은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 솔루션을 지나갔을 때 어떠한 아웃풋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백워드는 이 아웃풋이 주어졌을 때 이 인풋으로 나올 법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의미론적 데이터와 포괄적인 의미론 데이터랑 모놀로그 추론이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 모델에서 이 논문에서 말하게 된 PYXI 고품질 의미를 학습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PYX 데이터셋은 그 단위 테스트도 가능하고 실행 추적이 좀 포함됐고 품질 필터링을 좀 해서 조금 그 고품질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단위 테스트 다 통과했다든지 인터프리터를 사용했었을 때 이 무조건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한 데이터가 PYX 데이터셋이고 이 PYXI 데이터셋은 일부러 약한 그 조금 성능이 낮은 LLM을 써서 버그가 있는 솔루션을 일부러 수집합니다. 그리고 러버덕 디버깅이라 가지고 그 러버덕 디버깅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는 오류한테 내가 지금 만든 코드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디버깅의 근거를 찾아가 나가는 방식이 러버덕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그 버그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포함시킨 데이터세트가 PYXI 데이터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스텝을 가지고서 PYX 데이터셋과 PYXI 데이터세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PYX 데이터세트를 생성하는 그 스텝 1과 스텝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 말했던 게 기반에 이제 그 LM, 그러니까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코드상을 만들 때 LLM한테 우리는 이러한 코드 예제를 줄게. 너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생성될 수 있는 텍스트와 코드 솔루션 쌍을 만들어봐 라는 식으로 LLM한테 맨 처음에 이제 LL2 코드, 그러니까 텍스트와 코드 솔루션 쌍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 논문에서는 코드 스니펫에서의 특례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코드 스니펫이 무엇이냐 하면은 LLM한테 예를 들어 GPT-4한테 우리 이런 그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서 너가 영감을 받아서 생성해봐라고 했었을 때 주는 그 영감을 받으라고 하는 그 근본 코드를 코드 스니펫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그 전에 있었던 논문들 OSS 인스트럭트나 뭐 앱을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기존의 데이터 세트들에서는 이 코드 샘플링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하는 바람에 코드 조각이 되게 불안전합니다. 혹은 이제 문법 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파서 그리고 AST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문장 구조를 갖추고 실행 가능성이 실제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코드상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품질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코드 스니펫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에 보시는 이 인스피레이션 그 코드 스니펫을 보시면 이런 코드 주고 너가 한번 그 텍스트와 코드상을 만들어봐 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가운데 보이는 코드 스니펫에 대해서 구문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행 가능성이 무조건 확보되는 데이터만 그 LLM한테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 그 솔루션과 그 코드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OSS 인스트럭터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림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논문들에 대해서는 코드 데이터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 만들어진 코드 솔루션을 실제 인터프리터한테 주고 실행을 해보면은 굉장히 오류를 발생하는 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000개 중에 거의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6,00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15% 이상이 그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PYX 데이터세트에서는 아래가 보이시는 같은 데이터 LL이라고 하는 부분이 텍스트상 그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리스폰스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PYX 데이터세트의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모델의 웹 모델에 대해서 일부러 약한 모델에 이 솔루션을 던져주고 일부러 버그가 포함된 버그 코딩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LLM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한 피드백 사항을 다 포함시킨 데이터가 PYXI 데이터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도 똑같이 이제 그 프로블럼이나 버그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버기 솔루션이라고 하는 페이 테스트.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는 일부러 약한 모델이 버그를 포함해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 코드는 실제로 틀린 코드이고 어떻게 테스트했었을 때 문제가 야기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했었을 때 오른쪽 아래 보시는 루트커즈 아나리시스,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결하면 돼라고 하는 정답지까지 포함한 데이터셋이 PYSI 데이터세트고요. 이를 통해서 고쳐진 데이터세트도 이런 거야라고 하는 이제 조금 그 흐름과 디버깅이 다 포함된 데이터세트가 PYSI 데이터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여점은, 이 샘코드의 주요 지여점은 정적 테스트에 국한된 데이터세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했던 의미론과 모놀로그를 다 포함한, 그리고 거기 디버깅까지 다 포함된 데이터세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거의 샘코드의 기여점이고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구두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중국에서 만든 그 순간 제가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딥시크 모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순간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표님들이랑 이 샘코드에 대한 의미론적인 부분을 타임스크립트에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델들은 거의 파이썬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도를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 샘코드 같은 경우도 OSS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여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 OSS 인스트럭트가 맨 처음 이 데이터세트는 처음 공개하게 된 이제 매직 코드라고 하는 데이터세트를 보니까 기존의 파이썬 코드뿐만 아니라 한 5,000개, 4,000개 정도에 대한 타임스크립트 문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체 데이터세트의 한 6.3% 정도, 한 4,700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가 이 데이터세트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타임스크립트만 가져와서 우리가 타임스크립트에 해당하는 LL, 텍스트와 코드 솔루션을 그대로 이 샘코드에서 흘러갔던 구조를 따라가서 우리가 데이터세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파이썬을 만들면 타임스크립트 기반의 의미론적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시작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4,700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OSS 인스트럭트에서 해당 제공된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코드 스니펫을 사용하기 전에 이 샘코드에서는 이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4,700개 중에 구문적으로 완벽하거나 실행 가능한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이거를 다 가지고 쓸 수는 없다 보니까 몇 가지 최소 조건, 뭐 라인이 최소한 3줄 있다든지, 아니면은 타임스크립트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이상 업종을 포함한다든지, 중괄호가 제대로 열리고 닫혔는지에 대한 이제 조건을 몇 가지 걸어가지고 코드를 걸었을 때 한 2,097개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PYX 데이터세트를 만들어 보자 했었는데, 최초 시도 때 제가 실수로 단위 테스트 예제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조금 다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스텝 2와 스텝 3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위 테스트를 해가지고서 텍스트와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텍스트가 이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아까 맨 처음 보였던 뭐 1, 2, 3이 들어갔을 때 나와야 되는 아웃풋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위 테스트조차도 거의 100% 통과하는 텍스트 솔루션 쌍만 PYSI 데이터세트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단위 테스트도 얘들을 생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후에 PYS 데이터세트라고 고품질을 하기 위한 데이터세트에 포함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코드 스니핏이 하나 있으면은 LL한테 넘길 때는 뭐 다른 그 흔히 이제 랜덤 시드 주는 것처럼 몇 가지 더 생성할 수 있었거든요. 2가지 정도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타입스크립트는 기존에 이제 자바나 이런 쪽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외부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를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는지, 버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이런 것들을 되어 있었더니 4,200개 정도를 생성했는데도 이제 1,700개 정도만 남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서 실제 실행 가능한 여부를 좀 테스트를 했었을 때도 1,700개 중에 이제 1,168개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단위 테스트를 가지고서 또 진행을 했었을 때 그 수가 거의 94개로 엄청 낮아지는, 맨 최초에 생성했던 4,200개에 비하면 거의 94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그 통과율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단위 테스트 유도를 생성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OSS 인스트럭트라고 했던 데이터세트에서 타임스크립트를 가지고 오고 거기서 LLM을 통해서 한번 이제 코드 스니펫을 통해서 쌍을 만들었는데,
차라리 그 흔히 하는 백준 알고리즘이나 이런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미 검증이 된 솔루션 코드를 가지고 와서 생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해외에서는 저희 백준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처럼 리치 코드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더라고요. 그 알고리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타임스크립트 기반으로 된 솔루션만 따와서 보니까 한 187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87개는 확실하게 가능한 그 실행이 가능하거나 구분이 완벽한 이제 데이터를 세트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GPT 4.5를 가지고 솔루션이나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서 4,668개 정도를 만들었고 여기 실행 가능성 테스트를 했었을 때 거의 4,000개 600하고 단위 테스트를 포함해서 테스트도 1,288개라 해서 기존의 4,700개에서 94개만 통과한 거에 비해 전체 데이터 세트 대비해서 30% 단위 테스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2250 가능한 코드 중에서는 58%에 대한 해당하는 이제 코드 생성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실험했었을 때도 그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 만들었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놀로그나 아까 순방향 모놀로그나 역방향 모놀로그에 대해서 생성하는 것까지 거치려고 했었는데 뭐 논문에서도 이 모놀로그를 생성할 때 퓨셔 이그젠플이라서 이 모놀로그는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거야 예제를 줘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페이지고요. 실제로 이 모놀로그로 생성을 요청하는 데이터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거쳐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그젠플을 이런 식으로 주고 맨 위에 이제 한 문장이 우리가 주는 이제 코드 LL 코드 쌍에 있어서 모놀로그 데이터 세트를 생성해줘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해당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순방향이랑 역방향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예제를 주고 만들어야 되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일부만 가져오긴 했는데 65개의 데이터 세트 중에서도 60개의 순방향 모놀로그 이 5개가 줄어드는 이유는 순방향 모놀로그가 생성이 됐는데 이 모놀로그에 대해서도 이 흐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 65개의 데이터 세트를 다 65개를 순방향 모놀로그가 생성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순방향 모놀로그가 좀 잘못 생성된 것들이 5개 정도 빠졌고요. 역방향은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웃풋을 주고 인풋을 예측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순방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통과율을 보이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GPT-4.5뿐만 아니라 미니를 또 사용하기도 했는데 논문에서는 GPT-4.5 미니를 통해서 그 모놀로그 데이터를 생성했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고 비용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타임스크립트 기반의 의미는 좀 코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세트를 좀 생성을 해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따지면 이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파이썬이나 이런 다른 거에 비해 타임스크립트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나 아니면은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실행이 가능한 여부를 파악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까지 필수적이라고 포함하고 이거를 제약을 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요. 데이터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이 텍스트 문도 그렇고 솔루션 문도 그렇고 워낙 길고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맨 처음 데이터 세트를 진짜 품질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든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방금 보셨던 이제 데이터 예제처럼 이그젠플이 포함되어야 된다 가지고서 이그젠플을 같이 줘가지고 이제 GPT한테 모놀로그 데이터를 생성해줘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일부러 무슨 단어 때문인지 뭔지 길이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고 큰 길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응답이 아예 거절돼 가지고서 일부러 얘들을 조금 축약시킨다든지 제약사항을 좀 축약시켜야 되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까 예전처럼 뭐 인풋이 간단하게 리스트가 주어지면 그거에 해당되는 아웃풋이 나오면 되겠는데 타임스크립트에서는 또 단위 테스트에 대한 검증을 단순히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파이썬 제가 생각하는 단순한 함수랑 비교했었을 때 워낙 조금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되어야 이 단위 테스트를 통과했냐. 그래서 이거를 PYX나 PYXR 타임스크립트용 데이터 세트라고 포함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임스크립트 기반의 의미는 좀 코딩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5가지 제약 조건을 필수적으로 해결을 해야 저희가 아까 원래 대표님들이랑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던 이 PYX 혹은 PYXR 데이터셋을 타임스크립트용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오늘 이제
발표에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5가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모놀로그의 내용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검증, 지금까지 생성했던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공유를 못 드렸고, 샘 코드에 대한 이제 모델의 설명, 어떠한 데이터 세트를 가져야 그 의미론적인 코딩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거를 타임스크립트용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떠한 제약상에 따라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그 알려드리고자 그 발표를 진행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